1919년 3월 1일 한반도 곳곳에는 조선 독립 만세 혹은 대한 독립 만세가 울려 퍼졌습니다. 윌슨이 제안한 민족 자결주의의 영감을 받아 이 땅의 독립을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지요. 이 사건은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45년 일제 패망까지 줄기찬 항일운동의 결과 마침내 광복을 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기에 헌법 전문에도 3.1운동 정신을 계승해왔다는 문구는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것이지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제2대 의장 손정도 목사의 아들 손원일 제독과 한국해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변변한 군함 한 척 없던 해방병단이 오늘날 해군으로 성장할 때까지 엄청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해군은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디로 가는 걸까요? 네이비썰 3.1절 특집 한국해군의 현재와 미래 시작합니다. 일본 해군에게서 가져온 목선에서부터 시작한 한국해군은 플래처급 구축함, 기어링급 구축함을 운영하더니 어느새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이순신급 구축함, 그리고 세종대왕급과 정조대왕급 구축함 같은 한국형 구축함들을 가지며 성장했습니다. 물론 당장의 전략병기 확장에 목을 맨 결과 해역함대는 간접선을 최우선으로 두어 대잠전과 대공 교전 능력은 아직 미흡하지만 현재도 계속 신규 군함들을 계속 건조해 부족한 대잠전과 대공 교전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 중이지요. 그렇다면 자세하게 해군이 보유한 수상 전투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군의 기함, 독도급 상륙함입니다. 자체 회전익 부대가 없고 관함식 등 이래저래 대외형 행사에 끌려다니다 보니 콘서트함이냐는 조롱을 받지만 최근 이번한 마라도함이 취역하면서 임무를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수리온 헬기를 개량한 마리온이 배치되면서 한국 해군의 상륙 전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록 마라도함도 F-35B를 운영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지만 본래 목적이 해상 통제가 아닌 상륙 지원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KAAV 상륙 돌격 장갑차 최대 16량, 마리온 최대 12기를 적재할 수 있으며 유사시 북한 후방에 상륙해 후방을 교란하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종대왕급입니다. 한국 최초의 이지스함이자 해상자위대와 공동구매로 합리적 가격에 구매한 것으로 유명한 군함인데 해군의 대공교정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 군함으로 평가됩니다. 건조 당시에 마크 41 80셀, KVLS 48셀로 총 128셀의 수직 발사관을 가지고 있어 아스널10이 아니냐는 말이 있었지만 세종대왕급이 등장하기 전까지 해군은 함대 방공 능력이 전무했던지라 최대한 오랫동안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결과로 추측됩니다. 탑재된 KVLS에서 홍상호 대잠미사일, 해성투 함대지 미사일을 탑재해 운영할 수 있지요. 모항은 제7기동전단이 있는 제주 해군기지로 해자대의 호위대군은 물론 중국의 동해함대와 대치하는 전략부대입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전력화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덕분에 이지스함의 구체적인 운영법을 습득하여 다음 함급인 정조대왕급 구축함을 건조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정조대왕급 구축함입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SM-2 미사일만 운영할 수 있었다면 정조대왕급은 SM-6, SM-3 미사일까지 운영할 수 있는 군함인데요. 기존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해군의 대공 교전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지만 탄도미사일을 추적 및 감시만 가능하고 요격은 불가능했습니다. 정조대왕급은 더 업그레이드된 이지스 시스템인 베이스라인 9.1을 채택해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직접 타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또한 마크 41 VLS, KVLS 이외에 KVLS-2 수직 발사대를 추가하여 곧 개발될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 국산 미사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 운용 및 유지비 절감에 힘을 썼죠. 현재 1번 함만 건조돼 전력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총 3척이 건조될 예정이며 3척 모두 전력화되면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함께 해군은 6척의 이지스함 운영체제를 갖출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순신급 구축함입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6척을 전력화한 기동함대의 주력 전력입니다. 만재 배수량도 5,600톤이나 돼서 원양 항해에도 안성맞춤이라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기에 안성맞춤이죠. 특히 원양 항해가 가능하고 수가 많다는 장점 때문에 소말리아의 청해부대로 파견되고 있지요. 소말리아에서 활약 또한 인상적인데 최영함은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선원 모두를 구조해낸 아덴만 연명작전에서 큰 역할을 해 해군의 위상을 드높이기도 합니다.
다만 MW08 3000원 레이더가 시대에 뒤떨어진 레이더인지라 SM2 미사일을 운영하는데 어느정도 제약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입니다. 만재배 수량 3,900톤으로 98년부터 2000년까지 세척을 전력화한 최초의 한국형 구축함 사업이자 해군에서 최초로 개함 방공 체계를 보유한 구축함입니다. 특히 헬기 운용에 큰 비중을 두었고 해역함대의 대잠전 능력 또한 확대되었죠. 1함대와 2함대의 기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함령이 30년 가까이 되었는지라 항해 중 전자장비가 먹통이 되기도 합니다. 다행히 현재 세 척 모두 개량 사업이 완료되어 전자장비를 업그레이드해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인 소나 장비를 추가해 대잠전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에 일본 해상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했을 때 주인공이 바로 이 군함입니다. 함령이 30년 가까이 되어가기에 2030년 이후에는 퇴역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북 전력 강화를 위해 이순신급 구축함보다 작은 구축함인 광개토대왕급의 파견이 결정되어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인천급 호위함입니다. 만재배 수량 3,200톤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6척이 전력화한 비교적 최근에 건조된 군함인데요. 기존의 울산급 호위함과 동해, 포항급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 건조가 결정됐을 때 최종 디자인이 이래저래 예산 절감을 한 흔적이 많이 보여 논란이 됐었지만 울산급과 포항급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준의 군함을 빠르게 보급받는 게 우선이었죠. 시간이 지나며 외국의 유사 전투함들이 문제를 드러내면서 인천급 호위함은 운영 환경에 최적화된 잘 만들어진 군함이라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비록 VLS는 없고 대공 미사일이라고는 램 대공 미사일밖에 없어 요격에 실패하면 대공포인 펠렁스밖에 없지만 국산 A24 레이더인 SPS 550K를 장비해 최대 250km까지 탐지할 수 있기에 복잡한 회피 기동을 하는 대함 미사일이 아닌 이상 충분히 요격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인천급 호위함의 개량형 대구급 호위함입니다. 인천급 호위함에 비해 배수량이 조금 더 늘어난 3,600톤으로 총 8척이 건조되었는데요. 인천급에는 없던 VLS가 추가되었고 드디어 호위함에서 최초로 해룡 함대지 미사일, 해공 함대공 미사일 등의 국산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역 함대에도 기함 이외에 제대로 된 개함 방공함이 탄생해 북괴의 미사일 공격에 어느 정도 대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구급 호위함 2척은 아직 해군에 인도되지 않았지만 인도된 뒤 전력화된다면 울산급 호위함은 완전히 퇴역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속칭 왕참이라고 불리는 윤영한급 고속함입니다. 만재배 수량 570톤으로 2차 연평해전 때 전사한 윤영하 소령을 기리기 위한 함명인데요. 한상국, 조천영, 황도연, 서후원, 박동혁함 등 2차 연평해전 때 전사한 이들의 이름이 함명에 모두 붙여져 있습니다. 윤영하급 고속함은 고속 정도, 호위함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는 존재인데 거꾸로 말하면 고속정의 임무는 물론 호위함의 임무로도 활약할 수 있어 참수리급으로는 대응하기 힘들고 호위함을 사용하기에는 애매한 임무에 투입되기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참수리급 고속정입니다. 북한의 도발이나 간첩선 침투 대응을 위해 78년부터 건조돼 100척 이상 운영되었는데요. 초도함이 건조된 지 무려 30년 이상 되어 순차적으로 퇴역해 현재 50척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영해를 오랫동안 지킨 만큼 1차 연평해전, 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등 여러 사건과 실상황을 겪은 함정입니다. 최근에 신형 참수리급 고속정이 건조되면서 퇴역이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신형 참수리급이 건조된다 하더라도 전량 퇴역은 아니고 후기형은 계속 사용된다고 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PKMR 신형 참수리급 고속정입니다. 다른 이름을 써도 되긴 하다만 기존 참수리급과 임무가 같고 참수리를 계승한다는 의미로 그대로 이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고속정 주제에 장비한 76mm 함포와 130mm 유도로켓 비룡인데요. 북괴가 전차포를 마개조에서 함포로 쓰는 바람에 그에 대응할 화력이 필요해 크기에 비해 말도 안 되는 주포가 장착되었습니다. 130mm 유도로켓은 적 공기부양정들의 침범이나 고속정과 교전 시 확실한 무력화를 위해 장비되었죠. 지금까지 한국 해군이 가진 수상 전력입니다.
광복 직후와 비교하면 정말 괄목한 성장입니다. 하지만 주변국과 비교하면 아쉽게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특히 우리 해군이 목표로 상정하고 있는 일본 해자대와 비교해서 말이죠. 이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어 육군 위주로 군을 키운 한국처럼 소련의 잠수함과 미사일 포화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 전력 위주로 키운 일본이기에 선택과 집중의 차이라고 할 수 있지요. 실제로 해자대 회전익기와 고정익기들은 모두 대잠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휴가급과 이즈모급 헬기 항모에서 사용하는 SH-60 대잠 헬기는 함대의 회전익기를 대잠전에 집중적으로 운영해 보이는 잠수함은 전부 때려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지스함과 그 외 구축함들도 변태같이 대공 교전 능력에 거의 몰빵하다시피 하고요. 반면 우리 해군은 해군이 맞는지 민망할 정도인 북한 해군과 대치하고 있어 대공 교전 능력보다는 타격 능력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북한의 도발과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는 중국 해군, 살얼음판 같은 양안 관계로 해상 교통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타격 능력보다는 일본과 같은 대잠전과 대공 방어 능력이 필요해졌으며 해역을 상시 순찰할 신규 군함들도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먼저 해역 함대에게 필요한 호위함을 추가 건조할 계획으로 FFX 배치 3를 총 6척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하나 시스템에서 만든 복합 마스트 센서와 고정형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장비할 예정인데요. 국산 장비로서 최초로 장비될 고정형 다기능 A24 레이더입니다. 만재 배수량이 4,400톤 정도밖에 안 되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지스함과 같은 능력은 당연히 기대할 수 없지만 4에서 5개의 아음속 대공 미사일에 대한 동시 대응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요한 건 FFX 배치 3는 앞으로 등장할 KDDX에 탑재할 레이더의 테스트베드로 올해 3월에 진수 예정이라고 하니 초도함의 등장이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KDDX입니다. 예상 배수량은 약 8,000톤으로 총 6척을 건조할 예정인데요. 앞서 말한 FFX 배치 3에서 테스트한 다기능 A24 레이더를 개량해 한국형 이지스함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LSAM, 국산 대탄도탄 요격 미사일인 ABM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전해집니다. 또한 A24 레이더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디젤과 가스터빈은 발전만 하고 오로지 전기로만 추진하는 전기통합형 추진체계를 사용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만재 배수량 5,600톤의 FFX 배치 4를 6척 건조해 광개토 대왕급을 완전히 대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한 신규 군함 획득 사업의 결과 2030년 중반까지 모두 전력화할 예정이며 만약 성공적으로 모두 전력화된다면 제7기동전단은 제7기동 함대로 확장 재편되고 상시 전투 임무에 정조대왕급 1척, 세종대왕급 1척, KDDX 2척, 이순신급 2척 규모의 함대를 투입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 정도 규모면 항공모함 1척 정도는 호위할 수 있는 규모이지요. 해역 함대 또한 신형 참수리, 구형 참수리, 윤영함급 고속함, 인천급 호위함, 대구급 호위함, FFX 배치 3 호위함, FFX 배치 4 구축함 등 임무에 따라 적재적소의 군함들을 배치할 수 있어 좀 더 효율적인 작전이 가능해집니다. 중국이 세계 질서에 도전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바다는 보이지 않는 해군 함정들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순위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뒤처지지 않을 정도의 질적, 양적 규모를 확보해야 우리의 영예를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군함 한 척도 없는 해방병단에서 지금의 해군까지, 그리고 앞으로 더 강해질 우리 해군이지만 아직 갈 길은 멀고 험합니다. 객관적인 전력 차이는 인정하고 줄여나가되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순신 제독의 후예이자 독립군의 후예로서 바다를 지키는 대한민국 해군, 앞으로의 발전을 응원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